근데 한국의 여자분들의 식습관을 생각해보면 위가 좋기가 쉽지 않다. 아침 공복 커피도 있잖아요. 정말 다 약속이라는 듯이 오후 3시까지는 라떼 한 잔만 마신대요. 거기다 더 총체적 난국은 저는 그래도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뭐 드세요? 그럼 커피랑 도넛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중에서 혹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4개 중에서 4개 다 깨끗한 사람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뭐라도 혹이 있어요. 혹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건 채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채식만 갔을 때 오는 어떤 리스크나 부작용도 채식하는 환자들 제가 검사해보잖아요. 엉망이에요. 제가 본 많은 채식들이 비건 쿠키나 비건 빵을 엄청 많이 사 먹고 있는 비건들이 많더라고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위한 영양제는 어떤 걸 추천하나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 아까 위산 얘기 나왔었는데 저도 우리가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좀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위산 저하 있는 분 꽤 많은 것 같고 엄청 많아요. 근데 위산 저하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또 다양하잖아요. 왜냐면 장 문제도 위산에서 그쵸. 저해서 오기도 하고 네. 아까 영양 소화 안 되는 것도 오고 엄청 많이 오죠. 그래서 여자분인데 소화하다가 특히 단백질 먹으면 소화 안 된다. 밥 먹으면 여기 걸린 것 같다. 이런 분들 위산 저하 되게 많고 찬을 착 내면서 걔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넘어가잖아요. 살균도 하고 네. 근데 살균 작용 없지 흐물흐물하게 잘 못하지. 그러니까 얹힌 것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산 저하의 원인은 노화에도 있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제산제 진짜 막 감기만 해도 제산제 막 무조건 깔잖아요. 왜 처방하는 거예요 그거는데?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까는 건데 사실은 조금 인제 기능 약한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만 산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해 주고 그냥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위 코팅해 주는 레바미픽이나 이런 약을 쓰면 좋은데 시메티딘 같은 그런 인제 제산제를 쓰는 건 약간 아쉽긴 하죠 뭐. 어쨌든 제산제를 많이 복용하게 돼서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자기가 제산제를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왜냐면 "이건 위 보호제입니다." 이렇게 주니까요. 예. 어쨌든 약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아마 제산제를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어쨌든 굉장히 뛰어나고 저 한국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망가지는 것도 있고 음식 자체도 되게 자극적이고. 근데 한국의 여자분들의 식습관을 생각해보면 위가 좋기가 쉽지 않다. 아침 공복 커피도 있잖아요. 진짜 정말 놀라는 게 저한테 이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다 약속이라는 듯이 오후 3시까지는 라떼 한 잔만 마신대요. 라떼요?" 이러면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속이 쓰리고 배가 고프니까 라떼는 그나마 좀 위가 덜 아프대요. 그래서 라떼를 오후 3시까지 먹고 6시나 5시나 6시에 한 끼 먹고 요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지려 보면. 그리고 정말 말랐고 그리고 말라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와, 또 총체적 난국이다. 네. 거기다 더 총체적 난국은 저는 그래도 아침에는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뭐 드세요?" 그럼 커피랑 도넛요. 정말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아요. 아니면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뭐 드세요?" 그럼 "떡이랑 우유요."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과 뭐 여자분들 사과 뭐 반쪽이랑 피넛버터. 사과 저는 피넛버터랑 뭐 달걀 피넛버터 2개. 찬성이세요? 저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피넛버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셨으니까. 피넛버터는 저는 일단 알러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우리가 버터 땅콩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안 먹어도 되면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먹어야 한다면 도움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피넛버터에 완전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어쨌든 피넛버터를 사용해서 그 포만감을 좀 잡는 여자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음식이 아니지만 이걸로 먹어서 내가 에너지도 좀 얻고 만족이 돼서 딴 거 생각 안 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에요. 그 정도로는 괜찮죠. 그 음. 정도로는 괜찮죠. 근데 약간 지금 한동안 붐이 또 피넛버터가 건강식품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막 엄청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저는 맛있는 기호식품? 맞아요. 근데 기호식품이죠. 지방질이기 때문에 오전에 자기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키토의식을 하거나 단식이 필요한 분들은 속 쓰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지방. 요 정도의 느낌이긴 해요. 아니면 뭐 사과에 발라 먹을 때 혈당 좀 덜 올리게 하고. 그쵸. 그런 건 예. 효과는 있죠. 근데 여전히 그게 좀 놀랍긴 해요. 여자분들 은근히 먹는 거 보면 진짜 적어요. 이렇게 사과 반쪽에 달걀 뭐 1~2개 그게 아침 끝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도 좀 다양하다 하는데 앞만 봐도 아까 이미 결핍될 만한 영양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맞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음식들에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진짜 틀리죠. 공감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귤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귤이 안 싸 가지고
저희 집에 애가 많으니까 많이 못 먹었는데 귤이 먹어도 되게 씨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귤 되게 씨었잖아요. 요즘 달지 귤 않았어요. 그때. 신귤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다 달잖아요. 그쵸? 일부러 안 익은 귤 사서 먹거든요. 막 저 구석에 막 초록색 막 딱딱한 맞아, 거. 맞아. 실 많이 나오는 그런 것만 먹지 요즘 귤 아예 안 먹어요. 특히 이마트에 14브릭스, 15브릭스 근처도 안 가요. 저는 최근에 깨달은 게 어렸을 때 고구마가 지금처럼 맛없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딱딱하고 네. 맛이 없었어요. 퍽퍽하고 안 네, 달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김치 얹어 먹었거든요. 저는 설탕 뿌려줬어요, 엄마가. 알았죠. 요즘에 고구마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안 제가 고구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세대 지금 20년 안에도 고구마가 이렇게 개량됐는데 사실 그 고구마들은 원래 옛날에 고대 고구마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후숙하잖아요. 아, 그렇죠. 후숙하니까 엄청 달아지잖아요. 현대 이제 우리가 입에 맞는 걸로 다 개량이 돼서 원래 영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가 좋다,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원래 먹던 종류 자체가 이미 아니고 맞아요. 두 번째는 토양의 이제 결핍. 그쵸. 토양이 다작하고 토양에 미네랄이랑 뭐가 없는데 그거를 뿌리에서 유기화시켜서 식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먹는다고 해도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잘 챙겨 먹어도. 또 난국인 게 사실 아까 제가 아연 섭취에는 사실 굴이 최고인데 문제는 이제 해산물도 뭔가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해산물 혹시 관계자 있으면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중금속 환자 정말 많이 보고 정말 그 중금속 때문에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들고 떠돌다 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가 네 근데 인제 보면은 저 환자 중에 한 명은 은목걸이를 차면 은목걸이 계속 색깔이 변해서 '왜 자기 피부에만 닿으면 은목걸이가 색깔이 변하지?' 하고 찾아봤더니 수은이 높으면 은목걸이 색깔이 변한다고 들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수은이 진짜 이렇게 높아 가지고 제가 일단 치료해 볼 건데요. 너무 높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큰 병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도 있었는데 다 좋아졌어요. 열심히 치료하셔서. 킬레이션 하신 거예요? 네. 그 수은 중독 혹시 아세요? 책? 수은 중독? 수은 중독? 몰라요. 어쨌든 저는 그 책을 읽고 이걸 이해했거든요. 제가 보고 나서 좀 어지러웠던 게 이 킬레이션이라는 게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그 어딘가에 지금 저장되어 있던 그 독성을 나오니까 나와서 완전 환자가 깔아져요. 네. 그래서 킬레이션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장기나 어떤 지방질이나 어디 이런 데 저장해 있던 걸 그거를 장기를 뜯어서 버릴 수 없잖아요. 장기에서 혈액으로 한번 나온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고 킬레이션 할 땐 저도 되게 높은 수치는 긴장해요. 근데 어떤 프로토콜 쓰세요? 저는 프로토콜을 수은 같은 경우는 알파리포산, N아세틸시스테인, 셀레늄, 아연 요런 걸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고런 거를 같이 용량을 계속 조절하면서 믹스해서 써요. 이게 잘 되고 있다 또는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 어떻게 봐요? 일단은 처음 킬레이션 하고는 제가 환자를 짧은 텀으로 보고요. 얼마나요? 무조건 일주일 단위. 초반에는 일주일 단위로 보고 그리고 환자한테 얘기하죠. "킬레이션 중에 요런 문제 생기면 연락해라." 저희는 이제 다 카톡방이랑 운영하니까. 그리고 수치는 한 달 간격 정도로 팔로우해요. 그러면 축축축축 떨어지죠. 되는구나. 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만약에 5 였어요. 그러면 4, 3, 2 이렇게 안 가고 5 가면 그다음에 열심히 치료했는데 8 이에요. 그럼 제가 미리 얘기해 놓거든요. 장기에 축적된 게 혈액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왜냐하면 혈액은 지금 이 순간 내 혈액을 뽑은 거니까. 원스팟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켰다가 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중금속 치료는 많이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수은이 보통 많죠. 수은이 제일 많죠. 중금속 어떤 게 요즘 많이 보여요? 수은이 제일 많고 수은 따라 비소. 수은, 비소? 비소는 쌀이에요? 비소는 뭐 이렇게 곡물에 드실 수 있고 해산물에도 많아요. 해산물에도 톳 말고 또 있는 건가? 그냥 생선에도 많아요. 생선을 네, 2개 세트로 많이 가요. 그래서 수은 높은 사람 비소 넣고 비소 높은 수은 넣고 세트로 많이 가고 그다음 간혹 니켈, 니켈은 카드뮴. 혹시 니켈은 거제 지역 옛날에 때문인가? 그 니켈 정수기 사건 기억나세요? 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저한테 니켈 환자들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땐 다 니켈이 소변에서 높게 나왔어요. 그런 건 좀 환경적인 이슈가 있고 카드뮴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디 사는지? 네, 어디 사냐? 특별한 지하수 드시는 거 있냐? 네, 뭐 이렇게 탭 워터 드시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왜 수돗물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해외는. 그럼 일단 이거 어디서 오는지 제가 정확히 찾을 순 없다. 근데 탭 워터 드시지 마시라고 설명드리죠. 수돗물 먹지 마라. 네, 생수 그 정수에서 드시라고. 예. 브리타. 브리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플라스틱 생수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플라스틱 생수는
먹어도 되는데요. 최신 제조분, 햇볕에 보관하지 않은 플라스틱 생수, 흔들지 말고 위에만 따라서 밑에 조금은 버리세요라고 하면 그냥 정수기 사서 먹을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한 100장은 먹은 것 같거든요. 요즘은 사람들 부검하면 뇌에도 플라스틱 나온대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막 고한 이런 주식들 다 이제. 다 플라스틱. 20년 전에랑 다르대요. 지금 다 플라스틱이래.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현대에 이제 만들어진 물질의 노출의 독성에 의한 알 수 없는 건강 문제, 맞아요. 기능 저하 문제가 그냥 만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호르몬 검사를 요즘 안 하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환경호르몬에 무슨 플라스틱 성분이 높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배달 음식 조심하세요. 배달 음식 중에서도 높은 온도, 기름기 있는 거, 막 신나게 흔들어 제낀 거, 오래 보관할수록 용출 많이 되니까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 일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수도 진짜 그 수입 생수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아시죠? 어떤 거요? 배 타고 오잖아요. 배 타고 온도 변화를 적도시 겪으면서 난다. 더우니까. 온도를 다 겪으면서 와. 미세 플라스틱 전 피지워터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절대 안 먹어요. 비행기로 왔으면 먹겠습니다. 와, 이 생각 못 해봤다. 절대 안 먹어요. 근데 또 든 생각이 그 밀가루도 보면 제가 밀가루는 어쨌든 뭐 셀리악이 없어도 어쨌든 각자 나름의 어떤 정도만 다르지 어쨌든 글루텐과 저눌린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그 유럽에서 먹는 빵이나 밀가루는 괜찮을 때 있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은 밀 이제 전문을 하는 농사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먹는 밀도 다 멀리서 대량으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건너온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부제나 다른 것들, 농약 성분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거길 넘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밀이라고 했지만 다른 화학적 물질을 먹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진짜 거기서 먹었을 때는 의외로 좀 반응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장이 예민하시네요. 근데 저는 원래 안 이랬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그런 민감자가 됐어요. 두통을 저는 안 겪거든요. 두통을 1년에 이렇게 한 5번 안 겪어요. 5번은 안 돼. 3번 안 돼요. 근데 한 번 겪으면 그때 이제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금방 나타나요. 여드름도 그렇고. 여드름은 거의 유제품 거의 판독기. 어제 유제품 먹었으면 이제 다음날 눈 떴을 때 이제 탁 보면 탁. 그렇게 했는데 원래 안 이랬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건너오는 과정, 유통 과정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먹거리 정말 주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먹거리를 완벽하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몸이 해독이 잘 되고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원활한 대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인한테 과제는 깔끔하게 완벽하게 나쁜 거 먹지 말자가 아니고 나쁜 거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잘 배출하고 해독하는 몸을 만들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100% 피할 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까 돌아와서 보신 여자분들이 다양성 난수 증후군 또는 난임도 요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그게 다 그냥 어떤 여성 대사의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혹시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좀 강조할 만한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약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식단 문제 있고 당연히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있고 바프도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과도한 다이어트. 네. 그러고 강박적인 운동. 그러니까 칼로리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잖아요. 그럼 오늘 1,500을 먹어야 되는데 2,000을 먹었어. 막 예를 들면 그 500을 오늘 안에 무조건 태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500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강박적인 생활 습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많고 이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날씬하고 저도 이런 병원이 있지만 너무 젊음을 추구하고 늙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 보이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저도 이런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웰니스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거는 불가능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얘기하다 보면 한두 명은 한두 가지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단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빠른 속도로 망가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식단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기 대사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아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식단 가이드 어떤 게 핵심이에요?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그것처럼 저는 단순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 설메이달티 하신 것처럼 설탕 줄이는 거 너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장애 이슈나 이런 걸로 왔을 때는 저는 일단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좋지만 하지 못했을 때는 계란 흰자, 밀가루, 설탕 요렇게 세 개, 유제품? 네, 유제품. 유제품에서도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생우유. 요렇게를 생우유가 생우유 그냥 마시는 우유 있잖아요. 로우 밀크 말고 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네, 그 우유.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제한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여자분들 거기서 뭐 안 먹는 게 없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중에서 혹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4개 중에서 4개 다 깨끗한 사람 찾기 힘들다.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뭐라도 혹이 있어요. 혹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제한하는 음식들 얘기하신 거고, 그러면 더 먹어줘야 하는 것들은 뭐가 더 있어요? 먹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지중해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중해식의 단점은 고탄수라는 거잖아요. 밀가루랑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산물 위주긴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중해식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오히려 소고기를 넣어주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알러지가 없는 한도에서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십자가 너무 좋죠. 뿌리채소 너무 좋죠.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고 가능하면 익혀 드시라고 설명을 하고 밀도가 높은 음식 위주로. 예를 들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있어도 포크로 찍어 먹기가 힘들고 먹기가 힘든 거지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맞죠. 사실 나물 같은 게 밀도가 진짜 높고 한번 데쳐진 음식이라서 소화 가능하면 되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스무디 드시라고 설명드려요. 익혀서. 옥살산이나 이런 항영양소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거는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채를 제한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돌아섰어요. 그래요? 네. 돌았었다면 원래는 저는 원래는 제가 키토였잖아요. 네. 제가 원래는 저탄고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누명에도 제가 나오고 케이스 따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파이버를 제한하는 거는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파이버를 식성이요? 네, 많이 먹으라고 있고 근데 가능하면 장이 안 좋거나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익혀 먹는 게 낫죠. 쪄 먹거나 익혀 먹거나 아니면 그런 씨앗류들은 좀 빼거나. 사실 제가 이제 그 스레드 쓰신 글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리 좀 해왔거든요. 피로감, 두통, 뭐 불면이 있는데 그 수은 중독인 사람들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혹시나 수은이 높다면 큐레이션을 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 여기 헬로에서 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대사 저하 있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펑션 확인하고 호르몬 확인하고 미토콘드리아 펑션은 뭘로 봐요? 소변 유기산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기능학 병원 가야지 않을 수 있는 거네요. 저 근데 요즘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네. 그럼 어쨌든 뭔가 너무 지금 대사 떨어져 있거나 손발 너무 차고 뭔가 너무 예민하거나 좀 그런 뭔가 지금 에너지가 안 도는 근데 느낌 거의 다 미토콘드리아 페이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확인 안 해도 네, 거의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어떤 기능인지 확인하고 영양소 보충도 하고 근데 제일 빠른 건 수액이에요. 네,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고. 그 수액 넣어주면서 이제 식단 할 거잖아요. 식단에서 강조하는 게 아까 소고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소화흡수 능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위산 보충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소화효소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위장 운동제를 일시적으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맞춰서 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죠. 근데 저는 이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서 갭스에서 깁스, 예. 갭스는 장 치료할 때 되게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런 찰분 결핍도 있고 지금 어쨌든 위와 장 다 망가져서 안 되는데 영양소 넣어야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돌리면 비타민 B군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갭스는 처음부터 되게 엄청 푹 고우고 해서 거의 소화가 필요 없는 육수도 시작해서 고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 망가진 분들 어차피 고기 소화 안 될 텐데 그냥 유일한 방법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게 궁금해요. 위나 장이 망가졌는데 채소 소화가 안 된다. 그때 익히면 되는 건가? 근데 제 환자 중에서 되게 극단적인 환자들은 네. 정말 배추 요만큼만 먹어도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예 야채를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베이스로 해야 돼요. 동물성 베이스. 네, 베이스로 해서 어쨌든 이 사람 살려야죠. 근데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홀푸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갭스나 요런 카니보어를 평생의 식단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갭스는 안 하고 카니보어나 키토 쪽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지금은 좀 돌아서서 조금 더 홀푸드 가능하다면
내가 의사로서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을 홀푸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제 방향성이에요. 약간 하나 짚자면 갭스나 카니볼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갭스는 그런데 처음에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하고요. 목표는 결국에는 그런 탄수화물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넣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 근데 식물성을 완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소화할 수 있게 가는 여정에 대한 설계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카니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카니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니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반대 좀 지금 채식도 마찬가지. 이건 채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채식만 갔을 때 오는 어떤 리스크나 부작용도 채식하는 환자들 제가 검사해 보잖아요. 엉망이에요. 어떤 것들이 보여요? 일단 철분 아예 없고요. 아연 낮고 비건 나와요? 비건도 잘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게 채식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채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건강한 채식을 하려면 건강한 채식 성분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일단 마트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물을 계속 그러니까 이 채식들이 제가 본 많은 채식들이 비건 쿠키나 비건 빵을 엄청 많이 사 먹고 있는 비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에서도 비건에 대한 가이드가 첫 번째가 가공된 비건 식품 조심하라는 얘기였어요. 다 그런 비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비건 장사가 되는 거죠. 쿠키, 비건 빵, 계속 그런 비건 콩고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드시는 패턴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 보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할 거면 영양을 진짜 더 음식을 신경 써야 되냐?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러려면 요리하는 데도 시간 써야 돼. 장 보는 데도 시간 써야 돼. 비용도 많이 들어. 우리나라 식재료가 그렇게 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채식하시는 분들한테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제안하시겠어요? 뭘 더 먹으라거나 어떤 걸 조심하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백질을 먹으려면 콩 외에는 많지 않은데 콩을 그렇게 완전 메인 주식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고민이 있거든요. 일단 알러지도 많고 콩에 대해서 검사해보면 알러지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지연성 알러지 그리고 어쨌든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건을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잘하는 거는 정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건강한 비건 본 적 있어요? 저한테 오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없는데 편향이 있네. 근데 인제 막 뉴스에서 보면 저는 막 몇 년째 비건하고 있다 이런 사람 사실 저 검사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제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비건이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약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나 그 비건 식단 하고 계신데 좀 이제 몸 상태 있으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와서 네.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걸 잘하셨는지. 그러면 더 의미 있게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제안이 가니까. 비건 이렇게 하면 정말 근데 그게 인제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위가 흡수가 잘 된다든지 뭐. 근데 저는 여전히 그 비건 식단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B12 같은 이런 비군의 결핍. B12는 완전 없는 것 같고 아까 철분도 있고 그런 결핍들을 영양제로 채우지 않는 이상 너무 위험하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오메가3가 되게 재밌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은 큰 그룹이고 결국에는 DHA, EPA가 필요한데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식물성 기름을 먹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들기를 먹었다고 해도 오메가3를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DHA, EPA를 전환되는 비율이 5%, 많아야 10% 미만인 거야. 전환율이. 그러니까 또 이제 결핍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보통 그래서 노른자 드시라고 해요. 가능하면 노른자만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알러지가 훨씬 적으니까요. 지방 성분이고. 그리고 거기 콜린도 있고 맞아 콜린도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인제 데이터로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거의 여자 환자가 좀 3대 1의 비율로 여자 환자가 많고 30 대에서 50대 여자 환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보죠, 그런 분들을. 또 더 먹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야채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먹고 저 먹는 양이 진짜 많거든요. 저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먹는 양. 양이 많아요. 그리고 고기를 필사적으로 먹으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먹은 소중한 고기가 내 몸 안에서 좋은 원료가 돼 줘야 되니까 소화효소랑 위산보충을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이야기해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비싼 고기 먹었는데 나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잘 대사돼서 잘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서 신경전달 물질 전구체도 되고 잠도 잘 자게 해 주고 에너지도 나게 해 줘야 되니까 소화효소랑 근데 그 소화효소가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소화효소가 아니라 정말 그 해외 거 포턴시 센 거 있잖아요. 엿가 척척척척 나와 있는.
그런 소화. 추천할 수 있어요? 네. 엔자이메디카, 엔자- 엔자이메디카 거에 또 좋고, 그리고 트리엔자도 좋아요. 트리엔자. 네. 그 제품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위산 떨어진 사람 위산 보충 좀 해주면 훨씬 낫죠. 그리고 그런 게 잘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어. 조금씩. 이게 좀 약간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어떻게 할지. 음. 뭐 다르게 말하면 제가 지금 뭐 와이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와이프가 지금 다이어트 옛날에 많이 했고 대사 저하가 있다 했을 때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 같아. 비타민, 미토콘드리아 올리는 영양제 주면서 정말 안 올라가면 초반에 수액으로 창창창창창 올려주고 네. 식단 구성하고. 그래서 그 단톡방에 보면 그 여기 간증 후기 같은 게 좀 올라오는데 나오는 게 화가 줄었다. 맞아요. 수액 맞고 화가 줄었다. 마스크 끼고 근데 욕하면서 일했는데 욕을 안 하게 됐다. 자영업자분이 마스크 끼고 맨날 속으로 마스크 안으로는 욕하셨대. 눈을 웃으면서. 근데 자기가 욕을 안 하게.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 대사 같은 거였어.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였다. 정말 대사 때문에. 이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영양제 뭐 드세요? 저는 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올리는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같이 섞인 거 먹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 다른 영양제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병원용 영양제들이 조금 더 배합률이나 부원료들이 조금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고 있고, 제가 관절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MSM을 따로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세 개를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MSM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MSM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항염증 효과. 항염증. 네. 그래서 MSM을 먹고 있고, 커큐민 이런 것도 먹어보고, 뭐 보스웰리아도 먹어보고, 초록홍합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저는 MSM이 제일 좋았고, 바이타민 D, E, K 먹고 있고요.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K 지용성. 각각 따로 먹어요, 아니면 같이 있어요? 복합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만 그거는 사실 DEK는 어디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네, 왜냐면 DEK라는 성분이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후에 먹으면 흡수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쿠팡 같은 데서 사셔도 돼요. 그래도 그런 거 볼 때 좀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전 너무 막막하거든요. 비타민 D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치를 보고 용량을 정해주는데 잘 모르겠으면 3000에서 5000 IU 정도로 먹으면 되고, 비타민 E는 그냥 일반 성분 사셔도 크게 상관없고, 비타민 K는 MK7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MK7이? MK7. MK7.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래요? 이런 거 중요해요. 제품 추천을 해야겠네요. 혹시 오메가3 드세요? 오메가3는 많이 먹다가 지금은 안 먹어요. 왜요? 왜냐면 좋은 성분인데요.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음. 제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DHA보다는 EPA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DHA는 조금 더 브레인 서포트고 EPA는 항염증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염증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EPA 성분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먹죠. 제가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국영수를 가지고 있고 예체능을 이제 매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랑 유산균은 저한테는 아직 예체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거고, 저는 메인은 에너지 낸 애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항산화제랑. 그 약간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야. 저 보드게임 좋아하는데 기본판 사고 확장판 사잖아요. 기본판이 있어야지 확장판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판을 가지고 있고 확장판을 여러 개 있다가 이제 갈아 끼우는 느낌으로. 저는 유산균과 오메가3가 기본판인 줄 알았어요. 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네.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위한 영양제는 어떤 걸 추천하나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정도에 따라 달라요. 음. 유산균을 못 먹을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유산균을 못 먹고 정말 그냥 해야 되는데, 보통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유산균 쓰고요. 그리고 글루타민, 아연, 아연, 네, 그리고 베르베린, 오레가노 뭐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고, 항염. 네, 그리고 뭐 시나몬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고, 허브류도 되게 많이 써볼 수 있고요. 근데 쓴다는 거는 그거로 된 영양제인 거 아니면 그냥 넣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허브 티를 마셔도 되고, 오레가노 오일을 캡슐로 먹어도 되고. 저 이거 오레가노 오일의 효능을 크게 본 사람들 좀 봤어요. 잘 맞는 사람은 되게 잘 맞아.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왜 다친 데 된장 바르듯이 감염 생기면 오레가노 오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 오일들. 잘 맞는 사람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레가노를 사실 저는 우리 문화권에서 많이 쓰는 재료 많이 그쵸. 써가지고 우리나라 100% 마늘이니까요. 그냥 몰빵하잖아요, 마늘에.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제 마지막에 샐러드나 이렇게 고기에 뿌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부족하죠. 이걸로 될까? 부족하죠. 저도 오일이나 허브류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오일 풀링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다단계 오일도 되게 많이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현장에 오시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간헐적 단식. 그 단식은 어떤 단식이에요? 왜 우리가 24시간 단식을 해도 네. 위에서 소화돼서 내려가는데 시간이 6시간에서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단식해도 몸은 사실 단식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안 되죠. 네. 그래서 24시간 단식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한 16시간이라도 단식을 하고 공복을 가지는 거예요. 네, 공복을 가지고 전후로 탄수화물 섭취 줄이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화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60kg면 최소한 하루 60g 정도의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20g, 30g 정도 단위로 나눠서 먹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탕 들어간 음료 안 먹는 거. 저는 음료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선생님이 처음 나누신 지혜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고기를 더 먹을 때 이전에 이제 안 드셨던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대사 저하된 분들은 어떤 위산 보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소화 효소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들 써볼 수 있다. 아까 철분 결핍도 너무 채우고. 너무 많고 여자분들 너무 많고 위산 같은 경우는 식후에 레몬즙이나 식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새콤한 거 먹어주고 탄산수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탄산수 도움 돼요? 네, 소화에 좀 도움돼요. 물론 트림은 나오지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끔씩 좀 헤비하게 먹었을 때 탄산수에다가 그 생레몬즙이랑 그다음에 너무 좋죠. 에사비 조금 섞어서 너무 먹으면 좋죠. 맛있더라고요. 소화되죠. 네, 그럼 잘 돼요. 너무 좋죠. 이게 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들어간다고 내 위에 산도가 올라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 산성은 엄청 큰 산성일 것 같은데. 그쵸. 엄청 센 강한 산도지만 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네. 임상 그냥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 그게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키니까 산도를 그렇게 도와주는 맞출 때. 네. 거구나. 그래서 비활성이었던 펩시노겐이 산도가 있을 때 펩신으로 활성이 돼서 짱 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해 주니까 산도가 떨어지면. 이론은 이렇지만 저도 다 지키진 못해요. 좋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할 뿐. 헬로엘 의원 이제 개업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올해 기도했던 건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힘으로는 100% 낫게 할 수가 없는데 제 힘이 아닌 어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면 건강해진다. 예뻐진다.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안 사오셔도 됩니다. 맨날 맛있는 거 사오셔도 저한테. 오늘도 너무 기뻤던 게 좀 어떠셨어요? 딱 물어봤더니 굉장히 너무 신기해요. 야기 못 하셨어요? 저 이렇게 좋아진 게 처음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너무 난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사실 뭐랄까 어떤 분들한테는 또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논란되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료적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각자 어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그거 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기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하자 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이것이 주는 효용과 비용, 리스크 판단해서 현명하게 하시고 혹시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 사실 개인의 어떤 가정에서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분들 찾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분들 모시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